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평점 10점 만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볼 때 9.9였는데 경기 끝나고 0.1을 더 올려버렸네요. 이날 당연히 MO입니다.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수가 보여준 스탯은 상당히 흥미로운 수준이다. 레키프가 아주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그에서 5호골과 6호골을 넣었고 득점 랭킹 4위에 올랐다. 후반전에는 헤드트릭까지 기록할 뻔했다. 오른쪽 측면에 기용된 대한민국 선수에게는 거의 완벽한 저녁이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역대급 활약이 펼쳐졌던 새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뒤에 제가 평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파리 2경기 연속 교체로만 출전을 했었던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입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그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프랑스판 엘클라시코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온 이후에 지금 3경기 만에 선발 출전입니다. 이번 시합에서는 시참말로 완전 날아다녔습니다. 이강인 선수 거의 풀타임을 뛰고 나가는 내내 움직임이 좋았고요. 특히 전반전 활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반 20분 만에 2골을 넣었고요. 또 전반 종료 직전에는 바르콜라의 골까지 정말 예쁜 딜리버리로 도우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골을 오른발 왼발로 번갈아 넣은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첫 골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발로 잘 밀어 넣었는데 이게 그 화면상으로 보면 골라인을 넘어갔는지 약간 좀 불투명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선진적인 골라인 판독 기술 덕분에 이게 없었다면은 골 인정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파악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골 확인이 되면서 선제골이 인정이 됐고요. 탄력 받았죠. 두 번째 골, 첫 골 3분 뒤에 터졌습니다. 왼쪽에서 낮게 아센시오가 올려준 거, 이걸 이강인 선수가 왼발 발리로 시원하게 꽂아 나오는데요. 올 시즌에 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킥에 또 워낙 자신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런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잡거나 이렇게 좀 재는 시간이 필요 없이, 트래핑 할 필요 없이 곧바로 득점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날 슈팅도 그렇게 많이 연결시켰고요. 이제 멋진 그런 득점이었고, 사실 이쯤 되니까 전반 20분 만에 2골 넣었으니까 해트트릭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후반에 해트트릭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발리 슈팅으로 때렸는데 아깝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많이 벗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이게 굉장히 아쉽게 빗나갔거든요. 해트트릭 아깝긴 하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경기는 최종 스코어 4대2로 파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상대팀 앙제의 골이 2골이 나오긴 했지만 이 스코어만 보면은 좀 호각스처럼 보이는데 승부가 다 이미 확정이 난 뒤에 4대0으로 가다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이 나왔고요. 그나마 한 골은 이강인 선수가 교체된 뒤에 터졌기 때문에 경기는 일방적인 파리 생제르맹의 압승이었습니다. 이날 올 시즌 5호골과 6호골, 리그에서 5호골, 6호골 터뜨렸던 이강인 선수죠. 2골을 추가하게 되면서 프랑스 1부 리그 득점 랭킹 무려 공동 4위까지 약진을 하게 됐습니다. 팀 내에서는 이날 마찬가지로 2골을 추가한, 그래서 9호골, 10호골 터뜨린 바르콜라에 이어서 이제 2위고요. 전체 랭킹 보시면은 2위가, 전체 2위가 이제 마르세유의 이제 그린우드 선수인데 8골이고, 3위가 릴의 데이비스 선수가 이제 7골이고, 그 바로 다음입니다. 5골에 머물러 있는 우스만 덴벨레를 넘어섰고요. 랭스에서 뛰고 있는 일본 국가대표 나카무라 케이토도 이강인보다 좀 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역전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개인적인 기록 면에서도 리그 득점에서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벌써, 아직 11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각 시즌별 이제 기록을 보시면은요, 이강인 선수가 나이는 아직 어립니다만 벌써 1부 리그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7번째 시즌이죠. 굉장히 좀 경험치가 엄청난 선수인데요. 지금까지 리그 한 시즌 최다골이 마요르카에서 2번째 시즌이었죠. 이때 풀 시즌 뛰면서, 풀타임 시즌 보내면서 2022-23 시즌에 6골을 넣었습니다. 요게 이제 역대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의 이제 커리어 하이 리그 득점 기록인데, 올 시즌 리그 11경기 만에 지금 6골 넣으면서 동률을 이뤘으니까 이런 페이스라면은 올 시즌 몇 골 넣을지 좀 감도 안 잡힙니다. 리그에서는 또 파리가 워낙 또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점은 무난해 보이고요. 아직 리그 일정을 3분의 1밖에 소화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대감이 엄청 커지는 2024, 2025 시즌이 아닌가.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좀 더 살펴보고요. 주요 매체 평점과 현재 반응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이번 시합에서는 파리 4-3-3 포메이션에서 라이트 윙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간 제로톱으로 번갈아 나오던 아센시오하고 동시 선발로 나왔는데요. 아센시오가 중앙, 이강인이 오른쪽, 바르콜라가 왼쪽에 섰습니다. 경기 전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좀 그 로테이션을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환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데, 뒤에서는 이제 마율루, 또 에메리, 루이스가 3미들 나왔고요. 포백에는 하키미, 마르키뉴스, 슈크르니아르, 베랄도가 나왔고 돈나루마 선수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올 시즌에 그 라이트윙, 또 제로톱 요 두 자리를 두루 맡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었던 이 메잘라 위치에서도 평타 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날도 후반에 에메리 나가고 덴벨레가 투입된 뒤에 덴벨레한테 오른쪽 윙 자리를 내주고 에메리 자리 내려가가지고 뛰었는데 뭐 잘했어요.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뭐 주전으로 계속 선발로 내는 거지만 팀이 필요한 위치 어디를 넣어도 제 몫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뭐, 게다가 올 시즌에 득점력도 완전 물이 올라서 에니케 감독이 본인이 믿고 전방으로 내세우는 그런 어떤 선택에 대해서 그거를 좀 맞다고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고요. 계속 중용은 꾸준히 해주고 있고, 물론 매번 선발이 아닌 것이 저희 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파리 같은 팀, 게다가 경기 수가 많은 이런 팀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적절히 플레잉 타임 조절이 되고, 또 적절히 선발 출전 계속 또 하면서 득점 기회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다행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이제 바로 소집이 되겠습니다만, 올 시즌에 특히 대표팀도 계속 다녀오고 있잖아요. 대표팀도 이게 좀 허투루 하면 안 되는 월드컵 추정 예선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혹사당해서 풀시즌을 못 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안배해주는 것은 우리가 좀 좋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자, 이강인 선수 이번 경기 주요 기록입니다. 89분 뛰었고요. 공격 포인트 3개 기록을 했고, 기대 득점이 0.76인데 두 골을 넣은 게 참 대단하죠. 네. 한 골도 못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기회에서 두 골을 넣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키패스를 5개나 했고요. 그 중에 빅찬스 메이킹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르콜라의 골로 연결이 되면서 어시스트가 됐고요. 자, 그래서 현지 반응 살펴보기 전에 먼저 AI 평점 볼 텐데, 먼저 소파스코어입니다. 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평점 10점 만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볼 때 9.9였는데 경기 끝나고 0.1을 더 올려버렸네요. 이날 당연히 MOM입니다. 팀에서 다른 선수들 9점대는 없습니다. 바르콜라도 멀티골인데 8.8이고, 이도움 기록한 아센시오는 8.7이고요. 다음은 후스코어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강인 선수 스타맨 MOM 줬고요. 평점은 무려 9.7점. 네. 바르콜라 8.8, 아센시오가 8.6. 수비는 죄다 6점대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몹인데 여기가 그나마 가장 짠데요. 그래도 9.4를 줬습니다. 역시 MOM이 지정이 됐고요. 바르콜라 9.0, 아센시오 8.8 줬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스포츠 문제, 네, 현지 매체들 반응 보겠습니다. 오늘 3개 매체 준비를 했고요. 레키프 평점 먼저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한테 좀 박하기로 이름난 그런 매체인데, 그래도 팀 내 최고점 줬습니다. 보시면은 이강인하고 바르콜라한테 나란히 8점을 줬고요. 아센시오 7점, 돈나루마 7점, 그리고 레프트백 베랄도한테는 4점. 여기 베랄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나머지 5명한테는 모두 6점을 줬습니다. 엔리케 감독한테도 이제 7점을 줬는데, 레키프는 이번에도 그 파리가 전문 공격수가 없이 경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데,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이 그런 거이긴 한데, 솔직히 그 다른 선수들이 골을 잘 넣고 있기는 해도 전문 스트라이커 유무 얘기를 계속 레키프가 하는 건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강인 선수 평점 내용을 보겠습니다. 8점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수가 보여준 스탯은 상당히 흥미로운 수준이다. 레키프가 아주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그에서 5호 골과 6호 골을 넣었고 득점 랭킹 4위에 올랐다. 후반전에는 헤드트릭까지 기록할 뻔했다. 자,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경기 막판에 역할을 바꿨고 90분에 네베스와 교체가 됐다. 자, 다음은 르 파리지앙입니다. 파리지앙 평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체로 평점이 높진 않아요. 예, 수비 쪽 특히 미드필더 쪽 되게 박하고, 다만 쓰리톱은 여전히 여기도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강인 최고점 줬고요. 여기는 눈에 띄는 게 이제 바르콜라보다 아센시오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줬네요. 이 두 선수가 스페인 말도 통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같이 뛰는 거 좀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자, 파리지앙은 이강인 선수에게
8.5점을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오른쪽 측면에 기용된 대한민국 선수에게는 거의 완벽한 저녁이었다. 네, 비슷한 두 장면에서 두 골을 터뜨렸고 전반전 종료 직전 바르콜라의 골을 도왔다. 수많은 공격에 시발점 역할도 잘 수행을 했고 추가 시간에 네베스와 교체가 됐다. 극찬으로 도배를 했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풋 메르카토인데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메인 사진을 이강인을 걸고 MOM 지정을 따로 했습니다. 자, 평점 보면은 8.2강인만 유일하고요. 전체 평점은 4골 넣은 경기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긴 하네요. 빡빡하게 좋습니다. MOM인데도 8점 준 건 좀 아쉽긴 한데 아센시오 바르콜라한테도 7.5점 준 걸 보면은 대체로 파리면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자,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내용을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의 아주 좋은 경기였다. 전반 4분 첫 발리 슈팅은 골문을 벗어났지만 하킴이 위협적인 크로스를 받아서 전반 14분에 또 슈팅 기록했다. 아센시오의 크로스를 완벽한 침투에 이어서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 수비수가 막아내기에는 너무 빠른 마무리였다. 올 시즌 5골째였고 시즌 출발의 호조를 계속 이어나갔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아센시오와의 콤비네이션으로 한 골을 더 추가했다. 후반전에도 활발했던 이강인이 또 한 번 아주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다. 여기도 좋은 평가. 게다가 여기는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게 좀 인상적이네요. 자, 아무튼 국대 합류 A매치 소집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한번 높은 클래스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네, 2골 또 이제 프랑스 1부 리그 득점 4위까지 뛰어 올랐다는 소식 아주 반갑게 전해드리면서 자, 일요일 아주 기분 좋게 또 열어봤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 이번 주말에도 명활약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또 손흥민 선수까지 좋은 날을 이어가면서 대표팀 A매치 주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티비였습니다.